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렌달 스웰러의 이균용론이라는 좀 독특한 렌즈로 현재 국제 질서와 대한민국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이 이론으로 1930년대와 현재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핵심은 국가를 8가지 동물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국력과 성향에 따라서요. 사자는 강력한 현상 유지 국가, 비둘기는 좀 더 소극적인 현상 유지 국가, 부엉이는 현명한 현상 유지 중견국, 그리고 양은 약소국, 뭐 이런 식이고요. 반대로 늑대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공격적인 국가, 여우는 기회를 봐서 이익을 챙기는 국가, 자칼은 강자를 따라다니는 추종 국가죠. 마지막으로 타조도 있네요. 힘은 있는데 멀리서 그냥 방관하는 강대국이요. 여기서 현상 유지는 현재 질서를 지키려는 쪽, 현상 변경은 바꾸려는 쪽.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스웰러 모델은 특히 그 강대국들의 힘과 성향 분포가 국제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잘 보여줍니다. 보통은 이제 두 강대국이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여러 강대국이 경쟁하는 다극 체제, 특히 힘이 비슷한 세 강대국, 소위 삼극 체제에서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틀로 과거, 그러니까 193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930년대 후반인데요. 이때는 현상 변경, 그러니까 질서를 바꾸려는 세력이 아주 강했어요. 나치 독일, 늑대가 앞장섰고요. 네, 거기에 이탈리아와 일본이라는 작갈들이 힘을 보탰죠. 심지어 소련, 여우도 처음엔 독일이랑 손잡고 이익을 챙겼다고 나오네요. 네, 반면에 현상 유지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영국은 비둘기, 프랑스는 부엉이로 분류되는데 뒤늦게 힘을 합쳐서 사자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주변엔 벨기에 같은 양들뿐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당시에 사실상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타조처럼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국제 문제에 거리를 뒀다는 겁니다. 타조. 방관자 역할이었군요. 그렇죠. 스웰러 모델에 따르면 바로 이 강력한 타조의 방관이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국의 불개입이 판을 크게 흔들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모델로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대를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30년대와 비슷한 구석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강력한 중견국들, 그러니까 부엉이들의 부상이에요. 부엉이요? 네, 특히 한국,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 미국, 사자, 이나 EU 비둘기와 협력하면서 현재 질서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과거의 양에 가까웠던 한국이 G8 수준의 경세력, 또 세계 6위권 군사력을 갖춘 부엉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한 건 정말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와 달리 부엉이들의 역할이 확실히 커졌군요. 하지만 위협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러시아, 늑대죠.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노골적인 현상 변경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북한과 이란 같은 자칼들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연대하면서 반서방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여우로 묘사되던데요. 네, 중국은 여우로 나오는데 때로는 더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한미일 동맹이나 유럽과의 관계에 균열을 내려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인도, 브라질, 남아공 같은 타조 유형의 국가들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타조들이 더 늘어났군요. 네, 이들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에 딱 치우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죠. 이 국가들의 최종 선택이 앞으로 국제 질서의 향방을 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료는 한국이 과연 중립적인 타조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분석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어렵다. 왜죠? 왜냐하면 한국은 늑대, 러시아,
여우, 중국, 자칼, 북한 같은 현상 변경 세력의 위협에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된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죠. 스웰러 모델에서 타조는 위협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방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강대국인데 한국은 그런 지정학적 사치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네, 오히려 한국이 부엉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어설프게 중립, 그러니까 타조를 시도한다면 사자인 미국과의 핵심 동맹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현상 변경 세력에게는 더 매력적인 목표물, 즉 힘없는 양으로 인식될 위험이 커진다고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부엉이로서 현상 유지 진영과 적극 협력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이게 뭐 비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보 투자다. 이런 분석인 거죠. 결국 슈엘러의 동물 비유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각국의 처지를 보여주고 또 한국에게 왜 부엉이 역할이 중요하고 현실적인 선택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틀이네요. 외교적 부탁이 따르더라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상호방위 조항에 가까운 신조약을 맺는 등 현상 변경 세력 간의 결속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현상 유지 진영, 즉 사자와 부엉이들은 단순히 기존 동맹을 다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연대 강화나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